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보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는 1781포인트, 코스닥은 482포인트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 오늘장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한 가운데 이러한 침체된 분위기를 돌파할 만한 주도주도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시장 분석은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고수들의 알토란 같은 투자 비법을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은 대우증권 신천지점에서 오신 강정원 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장 1800선을 눈앞에 두고 또다시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춤하는 장세가 닷새째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네, 오늘 특징적인 거는 중국의 그 7월 수출 지표 발표 이후에 중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고요. 나포카대 IT주하고 4대강, 하이드리브리드 테바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FRB의 그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을 했고요. 해외 증시 영향으로 장 초반에는 2포인트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만,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로 상승세를 보였고, 이후에 투신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하면서 하락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후 발표된 7월 수출 지표 둔화 영향으로 인해서 중국 증시에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역시 원달러 환율은 그 미국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미국 그 FOMC 이후에 달러 강세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460억 순 매수를 보였고요. 기관은 투신권을 위주로 해서 1150억의 순 매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외국인은 그 화학과 보험, 전기전자 보험을 매수를 했고요. 전기전자 업종에 거쳐서 매도 하세를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은 철광과 건설을 매수했고, 우수장비 업종과 전기가스 업종에 매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철강 업종에 동시 순매수를 보였고, 우수장비에서는 동시 순매도를 보이는 그런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그 상품 가격 강세에 따라서 철강금속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건설 업종은 그 3분기에 그 부동산 활성화 대책 기대감으로 기관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을 좀 보였고, 4분기에 그 LED TV 성수기의 어떤 기대감 때문에 그 삼성전기하고 LG 이노텍 반등하는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OCI가 신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중국 그 대체 에너지 사업 강화하고 미국 그 태양광 지원 정책으로 인해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그 4대강 테마죠. 삼호개발하고 삼목전공 이런 그 테마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기타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돼서 업황호전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강세를 보였고, KT의 클라우드 서비스 시행 소식으로 인해서 효성왕 ITX라든가 필링크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정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은 어떻게 펼쳐질지 전망도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새벽에 그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미국 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고요. 그래서 추가 부양책을 일단 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당분간은 경기하고 일단 그 고용책이 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장기간 금리 인상은 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지고요. 일단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12일에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 인상 여부를 짓는데, 일단 지난 7월 달에 25bp 0.25% 상승을 금리 인상을 했고요. 이번 8월 달에는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 예상이 좀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 2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일 새벽에 열리는 미국 그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과연 어떻게 금리를 동결될 경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정책이 지금 미분양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그 부동산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유보적인 측면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은 일단 1800포인트에 대한 어떤 펀드 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좀 행보가 국면으로 좀 이어질 것 같고요. 네. 옵션 만기 이후에 방향성을 한번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 미국이 이제 FOMC에서 추가적인 확장적 통화 정책을 어떻게 발표할지에 대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그 추가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시장에 선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재료가 아닌 이상은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지금 1800포인트에서 그 펀드함의 매물이 좀 많이 대기하고 있고요. 네. 지금 업종별 순환매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운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러시아, 특히 이제 밀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러시아가 이제 밀 수출을 지금
금지하는, 올해까지 금지하는 금수 정책을 취하고 있고, 이런 반면에 이제 최대 수입국인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 수입을 러시아가 아닌 미국에서 하게 이제 예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BDI 지수는 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관련돼서 뭐 해운업종 이런 업종별 순환매가 빨리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뭐 제약과 바이오 종목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어떤 최근에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업종별 순환매에 대한 어떤 조정 시의 매수 관점 이렇게 대응을 좀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주식 고수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네, 누구나 함께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료 문자입니다. 샵 5588번 누르시고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함께 적어주시면요.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수의 투자 비법 이어갑니다. 네, 기업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입니다. 네, 차장님, 오늘 어떤 기업을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GS입니다. GS는 그 GS 칼텍스, GS 리테일, GS 리테일 지분 65.8%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런 GS 그룹의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역시 GS 칼텍스의 신규 고도화 설비 증설 효과인데요. 그동안 2008년 10월부터 총 공사비 2조 6천억 원을 투입해서 고도화 설비가 이제 7월에 준공을 했고요. 9월에 본격 가동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고도화 설비라는 것은 그 값이 싼, 기존의 고도화 설비는 그 값이 싼 그 중유를 이용해서 그 석유 화학 산업의 기포 원료가 되는 그 나프타와 휘발유, 경유 등 그 각종 석유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인데요. 이번에 그 완공된 그 초고도화 시설은 벙커 C보다 더 값싼 그 찌꺼기인 초중지를 이용해서 휘발유라든가 등유 경유 이런 고부가가치 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설비인데요. 세계적으로는 7번째로 적용되는 최첨단 기술이 알려져 있고요. 이 설비 도입으로 인해서 벙커 C 등의 어떤 중지 제품 생산 비중이 값비싼 친환경 정지 제품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연간 6천억 이상의 추가 수익 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규 고도화 설비 가동을 통해서 GX 칼텍스의 고도화 비율은 그 기존의 20.7%에서 2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GS의 현주가 수준에서 그 내재된 GX 칼텍스의 PBR은 지금 1배 수준인데 내재 PBR이 1.5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여지가 충분히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GS 리테일 상장으로 인한 자산가치 증대 기대인데요. 내년 하반기에 그 GS 리테일의 그 IPO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GS 리테일은 그 슈퍼마켓 국내 1위 편의점 GS25라고 잘 알려져 있는 그 2위 업체고요. 올해 3월에 그 백화점과 할인점 부분을 그 롯데쇼핑에 매각하면서 1.3조의 현금을 좀 확보한 상황이고요. 향후에는 그 주력 사업인 그 슈퍼마켓과 편의점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고, 자산 매각을 통해서 확보한 그 1.3조의 현금을 바탕으로 해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것으로 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GS 자회사인 그 GS 리테일이 상장될 경우에 시가총액이 2조 원을 지금 상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말 현재 그 GS 리테일의 그 자기자본이 9,800억 원인데요. 주력 사업에서의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자산 매각을 통해서 대규모 현금을 확보했기 때문인데 현재 그 GS는 그 GS 리테일의 지분 65.8%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장부가액이 6,400억입니다. GS 리테일의 그 시가총액 2조 원으로 가정하면 GS 리테일의 가치는 6,500억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부분 역시 동사의 투자 포인트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배당 매력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배당 매력도가 GS의 주당 그 배당금이 현재 1,000원에서 최소 그 1,500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GS가 그 자회사들로부터 브랜드 로열티가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 0.1%에서 0.2%로 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배당 수익률도 현재 2%에서 4%대로 상향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GS 리테일과 GS 칼텍스 탄탄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인 만큼 주목할 만하다라는 기업 소개와 함께요. 투자 포인트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GS 칼텍스가 정유 업종이니만큼 이 부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유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오늘도 이제 유가가 배럴당 81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유 업황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GS가 그동안 그 GS 칼텍스의 그 영향으로 정유업황 시장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예. 이제는 뭐 자산 가치 대비해서 이 설비 고도화 증설 효과가 일단은 뭐 어떤 정유업황 시황에 대해서 크게 어떤 영향을 좀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뭐 하반기에도 유가는 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일단 동사의 어떤 그 수익성, GS 칼텍스의 어떤 수익성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실적 추이도 한번 보게 되면 지난해 그 300억의 매출을 보였고, 올해는 영업이익과 단기수익이 지난해 대비해서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 밸류에이션을 지금 올해 예상 EPS 대비해서 PR 7.6배를 적용하고 있고요. 지금 PBR은 뭐 1.2배를 적용해서 6만 원 이상의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GS가 올해 그 실적도 상당히 좀 좋게 예상되고 있고, 내년에도 좀 긍정적인 어떤 부분, 특히 이제 그 배당 매력도 또 말씀드렸고, GS 리테일 상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투자 어떤 그 모멘텀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판단되어집니다. 네, GS 자회사의 향후 전망까지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모두 전반적으로 맑음이다라는 의견까지 주셨는데요. 네, 실적의 추이를 한번 보니까요.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진을 좀 피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또 금융위기 이전 실적을 넘어섰고요. 올해는 그 전에 작년에 비해서 2배 넘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지금 꾸준히 주가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들어가 보는 것도 조금 괜찮을지, 조금 부담스럽지는 않을지 걱정이 들거든요. 네, GS 사실은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서 예. 지금 현 시점에서 매수를 하기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 저가 시에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뭐 48,950원. 어제도 48,950원의 고점을 찍었고, 오늘도 48,950원의 고점을 찍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은 있습니다만, 일단, 주가 수준, 특히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5만원대 매물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일단은 뭐 10일과 20일 이평선, 좀 대형주인 만큼, 일단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최근에 뭐 외국인과 기관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 넓은 시각에서, GS에 대한 투자를 좀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GS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고수의 투자 비법, 기업을 알면 투자가 보입니다. 오늘 차장님의 GS 관심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이어갑니다. 네,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잡아보는 시간,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정원 차장님의 포트폴리오 종목들 달라진 점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에이블 CNC와 동일벨트, 한화 이렇게 세 종목을 앞 시간에 홀딩 전략을 세워주셨거든요. 네. 예. 지난주에 제가 그 포트폴리오 종목으로 에이블 CNC하고 예. 그다음에 그 동일벨트, 한화를 제시를 해드렸고, 에이블 CNC는 사실 뭐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습니다만 2분기 실적이 또 예상보다 좀 약간 좀 덜 나오면서 뭐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지난 방송 때 제가 35일 이평선의 지지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는데 지난 8월 5일입니다. 에이블 CNC가 그 35일 일선을 하회하면서 일단은 수급적으로는 일단 깨진 모습을 보였고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차트 네. 보이는 선이 지금 이때인데요. 이때 제가 제시했던 35일 지지선을 하회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러면서 거래가 좀 늘어나는 패턴의 모습을 좀 보였고, 그러면서 주가의 어떤 그 매도세가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서, 하락한 다음날, 그 다음날 반등 시에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의 손절 처리를 했고요. 네. 8월 6일날 동일벨트를 제가 6,990원에 매도를 했는데요. 사실 뭐 밸류에이션 측면하고 특히 뭐, 주당 수자산 가치죠. PBR이 0.9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됐고, 주당 수자산 가치가 8,200원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일단 뭐 지금까지,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만, 일단 매수세가
강한 어떤 모멘텀이 좀 나타나지 않아서 7,550원에 당초 예상했던 그 매도가 8,000원보다는 좀 하향돼서 7,550원에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매초에 세웠던 매매 원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손절가를 이탈하거나 목표가에 도달을 해서 세 종목 모두 매도하셨는데요. 새롭게 포트에 편입하신 종목이 있다고요? 네, 일단 새로 포트폴리오한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화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예, 한화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화를 제가 41,100원에 지난주에 그 포트 편입했다고 말씀드렸고요. 45,000원, 단기적으로 45,000원 목표가를 제시했는데 일단 오늘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45,000원 차익 실현을 했고요. 이 가격대에서 일단 뭐 조정을 좀 받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일단 장중 45,000원에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막판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41,9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은 뭐 조정 시 매수 관점은 계속 유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하나의 그 순자산 가치는 7만 원대입니다. 현 주가는 지주회사 할인율 대비해서 좀 과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에 대한 추가 상승 여력은 있을 것이라는 말씀드렸고 우리가 보수적으로 할인율을 30% 적용하더라도 5만 원까지의 중장기적인 어떤 전고점 부근까지는 상승을 기대보자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목표가에 도달해서 매도하신 차익 실현하신 한화까지 살펴봤고요. 새롭게 포트에 편입하신 종목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번 주에 제 포트 편입한 거를 두산을 편입을 했습니다. 두산을 오늘 편입을 했는데요. 네. 오늘 12만 4천원에 편입을 했습니다. 두산은 두산 중공업을 비롯한 27개 계열사를 포함한 두산그룹의 모회사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달에 매출 비중이 20%를 차지하는 의료사업 폴로에 대한 어떤 의료사업 중단을 발표했는데요. 98년부터 의료사업이 올해를 끝으로 마감하게 되면서 일단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뭐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어떤 의견이 지배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사업 종료 후에 두산에는 이행대금이죠. 2,500만 불하고 영업자산 매각대금하고 의료재고 매각을 통해서 약 750억에서 800억 내외의 현금이 이입될 전망으로 있고요. 지금 의료 부분 장부 금액이 700원 내외여서 매각에 따른 어떤 손익은 크게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의료 사업 부분의 어떤 고용 승계까지도 지금 뭐 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영업 비용에 대한 어떤 추가 누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매각이 사실 시장에서 상당 기간 좀 예상됐던 모습이었고, 특히 의료 사업을 시장 전망에서 제외하면서 일단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소비재에서 중공업으로 지금 변하는 과정에서 폴로는 정리될 비핵심 사업이었고요. 의료사업부가 2009년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490억과 194억에 이르는 자체 사업부를 있으면서 20% 이상을 차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7월 1일부로 편입된 두산 모토롤이 자체 사업부로 편입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폴로의 어떤 매각에 따른 어떤 정리에 따른 어떤 대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매출액은 4천억, 영업이익은 400억 원을 지금 전망되고 있어서 의료 부분의 어떤 매출 사업 감소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2분기 두산 실적이 발표했습니다. 지난 전망치가 3,400억에서 700억, 영업이익은 700억을 전망을 했는데 4,400억, 영업이익은 1,440억을 돌파하면서 일단 실적 어떤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회사 실적 성장 기대감을 둘 수 있습니다. 동사의 주가는 마켓의 영향에 적절한 실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지난해에도 2천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3천억의 순손실을 기록했는데 이는 막대한 지분법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북미 서유럽 지역의 건설기계 시장의 침체도 문제였지만 높은 인수 프리미엄 지급에 따른 어떤 영업권 상각 부담으로 인해서 어떤 동사의 어떤 에비타가 좀 안 좋으면서 좀 악재를 적자의 모습을 보였고 2분기부터는 이제 손익분기점에 오면서 마켓이 3분기 이후에는 에비타도 역시 흑자 전환으로 기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켓이 자회사로 두고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와 최대 주주인 두산 중공업 또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주력인 건설하고 중공업 부분의 어떤 시장이 살아나면서 업황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의 주력 시장인 굴삭기 시장이 중국 시장에서 70% 이상 올해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일단 향후에도 두산 자회사들의 실적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한화하고 마찬가지로 두산도 지금 순자산 가치죠. 투자자산 가치하고 부동산 가치, 브랜드 가치, 특히 이제 영업 가치와 순차익금을 제외한 순자산 가치가 22만 원대입니다. 현 주가는 12만 8천 원으로 한 4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데 보통 지주에서는 30%, 보수적으로 30%의 할인율을 적용받더라도 충분히 뭐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15만 원의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예. 11만 원 하회 시에 손절로 대응하는 것을 지금 전략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네, 지주 회사로 매력이 부각되는 종목 두산 목표가는 15만 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종목이 있으신가요? 네, 이번에 편입한 종목은 남해화학입니다. 남해화학은 그 농협 계열의 국내 최대 규모의 예. 비료 생산 업체이고요. 매출 기준 내수가 약 37%, 수출이 한 36%를 차지하고 있고, 대북 지원이 한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서, 대북 지원령에 급감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만,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상기후 수혜인데요. 그동안에 그 엘니뇨라고 해서 이제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최근에는 라니냐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라니냐 현상은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럴 경우 높은 기온과 가뭄이 예상되고 있고요. 올해 작황이 나쁘면 다음 해를 위한 비료 수요도 증가하는 패턴을 좀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글로벌 비료 업체인 동사의 어떤 실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역시 두 번째 역시도 이제 실적으로 좀 기대감을 둘 수 있는데, 아까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밀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하면서, 일단 내년 이후에 지금 비료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일단은 올해 1, 4분기에 실적 턴어라운드 기록하고 있고, 2, 4분기 이후에도 강하게 실적이 좀 호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620억 적자를 기록했고요. 순이익은 420억, 대폭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대폭 흑자를 좀 전망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기관하고 지금 매수세가 이웃되고 있고, 최근 투신권이 55% 이상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일단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해화학인데요. 오늘 종가가 17,850원이네요. 네. 예. 남해화학은 최근에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지난 14,000원, 7월 초 이후에 14,000원부터 19,000원까지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이틀 전에 강한 또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투신권에서 55% 이상, 투신하고 연기금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올해 적정 밸류에서는 22,000원까지의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최근에 주가 조정은 다시 한번 상승하기 위한 그런 패턴으로 판단되어져서, 일단은 최근에 조비라든가 경농 이런 관련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동사의 어떤 주가도 2만 원 이상까지의 목표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네. 단기적으로 제가 17,400원에 편입을 했고요. 예. 2만 원의 어떤 1차 매물 저항 가격대까지는 좀 상승을 기대해보고, 일단 포트에 편입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해화학 이상기후의 수혜주로 꼽아주셨는데요. 2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단기적인 목표로 2만 원 목표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또 한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포트 편입한 종목이 태광입니다. 태광을 네. 22,600원에 지금 편입을 했는데요. 계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태광은 석유화학하고 조선해양, 발전 플레이트용 피팅, 즉 용접류의 관 이음새하고 유니온, 엘보 이런 부속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피팅 산업은 다품종의 소량 생산에 따른 어떤 수천 가지의 금형을 생산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프레스 설비를 좀 갖추어져야 되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지금 성광밴드와 같이 동사의 어떤 피팅 업계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둘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자금 조달 문제로 인해서 진행 중이던 플랜트 공사 프로젝트의 공사 진행 중단하고 유류와 약세의 영향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3년 동안 증가세 실적을 보였는데, 지난해 좀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올해 1월과 2월에 100억 원대 수주를 기록하면서 일단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만, 3월 이후에 월 수주가 240억, 4월에는 290억의 수주를 기록하면서 일단 지난 2년간의 호황기였던 수준에 지금 근접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과 6월에도 200억 원대 수주를 기록하면서 일단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그 사상 최악의 실적을 보였던 지난해에는 월 평균 190억대의 어떤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국내 엔지니어링 그 사들의 어떤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 프로젝트의 어떤 기자재 발주가 일단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부분 역시도 동사가 그 2분기 실적 적자를 턴오버해서 3분기부터는 이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분기에 그 38억 적자 대비해서 2분기에는 6억 적자를 기록하면서 일단 대폭 적자를 좀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3분기부터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두 번째는 그 무개목 관관을 들 수 있는데요. 용접을 하지 않은 관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심리스 파이프라고 해서 무개목 관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원자력 발전소하고 플랜트 제품에 많이 쓰이는 업종인데, 그동안은 그 유럽과 일본에서 수입해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납기가 좀 불안정하고, 주물량이 많지 않으면 생산을 안 해주는 어떤 그런 사례가 발생되었는데, 동사가 지난 3월에 그 부산에 공장을 건설하면서 이게 무개목 관관을 생산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매출 성장도 기대되고 있는데, 특히 국내 주요 수요처인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대림산업, 이런 수요처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미국에서도 수주를 따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향후에 동사의 어떤 매출에도 기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외국인 매수세를 둘 수 있는데, 동사가 이제 실적 악화로 인해서 그동안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태광 한번 차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광. 네, 태광이 그동안에 그 주가가 2만 원대 바닥권을 형성을 했던 모습을 보였고요. 역시 이 부분은 역시 지난해 그 하반기 이후에 이제 실적 악화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2만 원에서 지금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그 7월 28일 이후에 누적 순매수가 20만 주 이상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 그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된 이후로 지금 거래가 계속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역시 이 부분은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외국인의 어떤 선침해가 아닌가 싶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 차트 보이는 121평선입니다. 단기적으로는 2만 5천 원까지 상승을 좀 기대해 보면서 일단 매수를 좀 한 모습이고요. 2만 원입니다. 지금 바닥권 2만 1천 원대인데, 이 가격대 하회시에 61평선이 2만 1천 원대인데, 이 가격 하회시에는 손절로 대응할 것으로 지금 전략을 좀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태광까지 살펴봤습니다. 강정원 차장님의 포트폴리오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두산입니다. 매수는 12만 4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목표가는 15만 원을 설정해 주셨는데요. 현재가는 12만 8천 원이고요. 손절가는 11만 원으로 설정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비중 40% 갖고 계십니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남해화학입니다. 매수를 10만 7,4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현재가는 17,850원이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손절가는 16,500원을 제시하셨고요. 비중은 20% 갖고 계십니다. 마지막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종목은 태광입니다. 22,6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현재가는 22,350원이고요. 목표가는 25,000원까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손절가는 21,000원을 제시해줬고요. 비중은 20% 갖고 계십니다. 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강정건 차장님이 매주 화요일 함께 하십니다. 강정건 차장님의 포트폴리오가 이후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는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청자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을 해보는 시간, 고수는 해결사 함께 합니다. 네, 고수는 해결사 시간에는요, 샵 5588번으로 문자 메시지로 매수하신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을 궁금하신 점 적어주시면요,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먼저 전화 상담 신청하신 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신가요? 예, 아시아나항공, 예, 아시아나항공이요. 얼마에 매수하셨나요? 9,700원에 30%입니다. 예, 9,700원에 30% 갖고 계신데요. 어떤 점이 특별히 궁금하신가요? 계속 우상향으로, 예. 우하향 쪽으로 행보만 해서 네네. 실적은 3분기 더 좋다고도 하고, 예.
뭐 여러 조건들은 모멘텀은 다 좋은데 왜 이렇게 행보를 하는지 네. 궁금하고 제 목표가는 한 300원 정도에 대해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혹시 언제 정도에 매수하셨나요? 실적 발표 후에 바로 예, 그렇죠. 2분기에 역대 사상 최대 실적 발표한 이후에 최고가 예. 갔을 때 그 부분에서 그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예, 7월 13일 날 했습니다. 예, 그쵸. 딱 최고가 가기 바로 직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실적은 굉장히 좋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얼마나 갈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차장님 투자 상담을 잘 들어보시고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예. 네, 아시아나항공 사실은 올해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3분기에도 계열적인 성수기, 역시 이제 3분기는 여객 부분하고 4분기에는 화물 부분이 이제 그 성수기를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는 10,000원 고점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1,300원 정확히 최고점을 찍은 이 시점인데요. 최고점을 찍은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주가가 사실 그 밸류에이션의 어떤 그 전망치보다는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사실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올해 예상 그 EPS대비해서 지금 목표가는 그 이상 13,000원에서 12,000원 정도까지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최근에 그 7월 이후에 투신권에서 지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 급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상승력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수급 주체인 투신권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전고점에 대한 부담, 특히 이제 기술적으로는 보면 그 주봉입니다. 주봉 22평선에서 지금 9,000원대에서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9,000원이 가장 중요한 어떤 지지선으로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확인하더라도 주가가 단기간에 급상승하면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일단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조정세는 피할 수 없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투신권에서도 매도세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9,000원을 지지하는 걸 일단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33일과 35일 이평선도 지금 하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과 외국인이 선호하는 이 33일과 35일 이평선을 지금 하회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9,300원입니다. 이 가격대 9,300원대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일단 계속 보유 전략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9,000원대에서 지금 횡보 국면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선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000원 주봉 이평선에 12평선인데 여기 가격만 지지해준다면 일단은 홀딩해 보시기 바라겠고, 하지만 투신권 매도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면 일단은 9,000원 하회 시에는 손절을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10,000원대 상승을 하게 된다면 10,000원대 매물이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는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차적인 목표가는요, 10,000원을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9,300원까지 내려갔을 때는 보유하시는 게 괜찮겠다. 하지만 9,000원대 아래로 하회할 때는 손절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손절가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잠시 전에 투자 상담을 곧바로 가고 싶은 마음에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차장님의 투자 상담을 잘 참고하셔서요,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 연결을 통해서 종목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문자로는 조금 상담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5588번 누르시고요. 전화로 상담하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이렇게 전화 상담을 직접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곧바로 문자 종목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다산네트웍스입니다. 170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9,2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0%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예. 다산네트웍스는 네. 네트워크 통신 장비를 네. 개발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지금 올해 하반기, 특히 이제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1분기보다는 좀 덜 나오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지금 올해 실적은 최고 실적을 좀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역시 하반기에 와이파이망 확대가 가속화되면서 네. 동사에 무선 공유기가 있습니다. 억세스 포인트라고 해서, 특히 이제 무선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어떤 무선 공유기를 말하는데, 이 매출이 좀 증가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주가 수준도 보면 이전 11,000의 고점에 형성한 이후에 지금 네.
통신업종이 아직까지는 모멘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19,7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일단 11,000원까지 어떤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목표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전 5월 달에 사실 그 도달을 한 모습이었고 이후에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후에 내년하고 올 하반기 이후에 어떤 그 통신망 와이파이 통신망 확대에 따른 어떤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 단기적으로는 지금 일단은 8,500원에서 지금 하반 경직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주가 이동평균선이 지금 역별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각종 이평선이 우하향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하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그 다산 네트워크스에 대한 어떤 실적은 내년도에 한번 무선 인터넷 시장 확대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을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하지만 그 올해 실적이 좋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주가 수준은 올해 제시한 그 밸류에이션을 한번 좀 도달한 이후에 좀 매도가 좀 나오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그 코스닥 시장이 좀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통신장비 업종뿐만 아니라 IT 업종도 전반적으로 약세인 모습이 일단 주가 상승은 좀 견인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주가는 11,000원의 양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우향하는 모습을 보여서 일단 그 전고점입니다. 전고점 돌파는 좀 어려울 거라서 판단되어지고요. 네. 8,000원의 하반기 경직이 좀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 8,500원. 하반기 경직만 일단 보유한다면 일단 홀딩 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가격 하회 시에는 종목 교체를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보유를 하시고요. 그리고 8,000원대까지 내려간다면 손절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곧바로 다음 문자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RT전자입니다. 7,10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갖고 계신데요. 손실이 조금 많으십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T전자는 그 휴대폰 부품하고 그 통신용 그 중계기 그 함체를 그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슬라이드 힌지하고 그 케이스 등의 휴대폰 부품 업체입니다. RT전자가 일단 지금 주가 추이를 제가 좀 보니까 지금 그 7,860원대에서 지금 6,200원대까지 지금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RT 회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LED 패키징 네. 그 업체인 자회사 RT 반도체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사가 지금 지분율 100%를 보유하고 있고요. 지난해 그 1,100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 올해도 이제 대폭 그 실적이 좀 증가하면서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 RT전자의 올해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 특히 이제 EPS 대비해서 현 주가는 PER 7배 정도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중소형 IT 주 평균 PER을 우리가 보통 그 PER 7배를 적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예상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은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고점을 찍었을 때 7,800원, 7,500원대는 사실, 적정 밸류에이션 주가의 어떤 형성된 모습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최근에 IT 업종이 좀, 성장 이익률이 좀 둔화되는 어떤 측면이 나오면서 코스닥 IT 부품 정도 하락세의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는 그다지 큰 매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121평 정도 하회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봉 6,000원대에서 일단은 뭐 하반기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6,000원대에서 일단 지지선을 설정하시고요. 1차적으로 7,000원 언저리, 그러니까 6,500원에서 7,000원 그 사이에서 일단 매도 전략으로 일단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종목을 교체를 하시는 것도 역시 판의 방법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6,000원 하방 경직선 지지할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시고요. 그 이하로 내려간다면 손절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6,500원, 7,000원 선에서는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진단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문자 종목 상담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질 종목은 한세실업입니다. 7,4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40%인데요. 종목 상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세실업은 섬유 의복업종으로 지금 분류되어 있는데요. 지금 주가를 7,4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역시 주가 수준은 지금 좀 7,120원에 오늘 마감했는데요. 네. 0.7% 정도 올랐는데요. 주당 한 50원 정도 올랐는데요. 역시 이제 한세실업 역시도 지금 최근에 제가 지금 실적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네. 주가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역시 한세실업도 지난 그 5월 18일 이후에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직 그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7,400원대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지금 그 코스닥 업종들이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일단은 상승 모멘텀을 좀 받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7,000원의 하방 경직을 좀 확인하신 이후에 일단 보유 전략 가능하되 저항선 가격대가 지금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7,500원, 7,300원대 지금 저항선이 있어서 이 가격대에 일단 매도를 하시고요. 다시 한번 상승한 그 상승 모멘텀이 좀 나타난 이후에 주가 거래량이 늘어난 이후에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세 실업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문자 종목 상담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어서 볼 종목은요, LG U+입니다. 7,8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20%신데요. LG U+ 한번 종목 상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U+ 역시도 지금 주가는 좀 하향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금 최근에 그 모멘텀들이 그 당시 뭐 IT 업종하고 통신 업종들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 역시 이 종목 역시도 기술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상승 모멘텀이 좀 없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 지금 역시 주가는 지금 7,700원대에서 지금 하방 좀 경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일단 네. 뭐 상승으로 가기에 어떤 그런 그 업황 모멘텀이 아직은 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거래도 지금 3, 4일 전에도 지금 음봉 캔들 출현하면서 약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7,000원대죠? 7,700원대 일단 하방 경직 확인하시고, 이 가격 하회 시에는 손들어 대응하시고, 이 이상, 돌파한 이후에는 일단 8,200원대 매물이 겹겹이 있는 만큼 8,000원에서 8,200원대 이 사이에서 일단 매도를 하시고요. 이후에 뭐 상승 모멘텀이 나타나는 그런 시점에서 다시 매수하는 관점으로 한번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8,000원, 8,200원 목표가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때까지 올라온다면 한번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곧바로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다음 종목은 하이닉스입니다. 보유하시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매수가와 비중이 없으신데요. 지금 매수를 원하신다고만 남겨주셨는데요. 곧바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입니다. 네, 하이닉스 사실 제가 고객님들한테 24,000원대 네. 전략 매도를 하시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는데요. 올해 예상 실적, 특히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성장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 하이닉스는 내년에 이익 성장성이 그렇게 좋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서 주가의 어떤 매도의 어떤 원인이 아닌가 싶고요. 최근 하이닉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뭐 22,000원대 그 하방 경직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단기간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가 매수세로 24,000원대까지의 어떤 단기적인 어떤 측면에서만 우리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이 아니라면 일단 뭐 중장기 측면에서는 조금 모멘텀을 찾기 어렵다.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상승 추세선을 좀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4,000원까지의 어떤 상승을 기대해 보면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상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추세적인 부분이라든가 밸류적인 일단 모멘텀, 특히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뭐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드리겠고 네. 단기적으로만 일단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하이닉스 접근을 해보시고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면은 24,000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진단까지 해주셨습니다. 곧바로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다음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142,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비중이 20%입니다. 오늘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대차 한번 살펴볼까요? 네, 현대차는 사실은 오늘 제가 고객님들한테 매도를 좀 하자라고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한 종목이 현대차였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IT하고 그다음 자동차 업종, 특히 이제 현대차는 그 대표주로서 업종 대표주로서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그나마 탄탄한 어떤 그 주가의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매도세가 좀 나오는 모습을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21선을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현대차를 지금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142,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20%신데요. 예. 지금 그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네. 현대차에 대한 어떤 그 모멘텀이죠. 일단 환율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된다면은 수출주 관련돼서는 조금
부정적이지 않을까. 부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네. 아직은 뭐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네. 오늘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네. 현대차 주가 하락이 그런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결국에는 금리 인상 쪽으로 가는 건가라는 제가 의구심을 좀 가진 바 있는데요. 예. 현대차는 일단은 수급적으로 오늘 매도를 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좀 판단 들어서 매도 의견을 들었는데 일단은 13만 원대, 지금 13만 7천 원인데요. 13만 원대에서 일단 하방 경직을 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일단 접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들었는데 네. 지금 갖고 계신 그 비중이 14만 2천 원대 매수를 하셨다 그래서 일단은 이 가격대만 지지해준다면 기대해볼 수 있겠는데 오늘 음봉 캔들은 사실 좀 그다지 좀 썩 좋은 패턴은 좀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서 13만 원 하반 경직 된다면 일단 보유하시고요. 워낙 뭐 글로벌 좋은 기업이고요. 특히 뭐 전기차 관련 8월 15일 테마도 있고 여러모로 지금 내년도에도 계속 실적은 증대되고 있는 만큼 일단 단기적으로 볼 부분이 아니라면 네. 13만 원을 하반 경직으로 생각하시고요. 보유하는 전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차장님께서는 현대차의 주가 하락을 보시고 금리 인상을 점치셨다고 합니다. 현대차 장기적으로 생각하신다면은 보유를 하시고요. 그리고 13만 원대 지지 여부 확인하시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곧바로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포스코인데요. 좀 오래 들고 계셨나 봅니다. 54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0%신데요. 매우 지루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예, 현재 오늘 포스코 살펴보면요. 0.9%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51만 7천 원대까지 올라와 있네요. 네, 포스코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 지루한 그런 주가 흐름을 좀 보였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설명을 하게 된다면 일단 지난 고점 이후에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재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철강 업종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뭐 금리 인상 수혜주로 철강 업종이 좀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일단 포스코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각, 특히 이제 오늘 121평선 장기 평선 돌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판단되어져서 일단은 지난 초죠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면 네. 차트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입니다. 이때 음봉 캔들 출현되면서 지금 거래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네. 음봉 캔들의 갭을 메꾸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121평선 돌파를 한 모습인데요. 네. 일단은 52만 5천 원대 매물이 있습니다. 매물대에서 이 가격대인데요. 52만 원에서 55원 사이 이 가격대인데 이 매물대에서 일단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정말 지루하시다면 이 가격대에서 매도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 잘 움직이는 종목들 아까 제가 제시해드렸던 포트폴리오 종목도 괜찮고요. 그런 종목들로 변경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매우 지루합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지루하시다면 지금 한번 매도를 해보시고요. 다른 종목들로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종목 상담까지 맞춰봤는데요. 최종 투자 결정은 시청자님께서 해주시는 거니까요. 전문가님의 종목 상담을 잘 참고하셔서요.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해 주신 차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박클럽은 항상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샵 5588번 누르시고요. 궁금하신 종목이나 투자 상담을 원하시는 부분을 남겨주시면 이렇게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대박클럽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